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매주 나오실 때마다 정말 싱글벙글이십니다. 지난주에 많이 강조하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또 많은 수익을 주셨잖아요. 네네. 네, 확실히 전문가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종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도 히든 종목, A급 종목인가요? A급이 될 만한 종목 가지고 왔어요. 궁금하네요. 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증권방송계에서는 최고의 매매 폼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한 또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제자분들의 또 어떤 계좌로 또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저는 항상 이제 시장보다 항상 강한 종목도 매매를 하지만 매월 시장보다 강한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이 뭐 하락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죠. 우리들은 프로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뭐 많이 말씀하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월천 해야 된다. 그리고 월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1년 전에 저랑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뭐 한 1,000만 원 처음에 딱 벌었을 때 와, 전문가님 진짜 신기합니다. 와, 이게 진짜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1년 전에 1,000만 원 하시던 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씩 벌어가세요. 월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런 계좌를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 달간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올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4%, 코스피닥이 마이너스 1.53% 하락하는데 65% 수익을 기록을 했죠. 1억 기준으로 6,500만 원을 벌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6,500만 원 벌었는데 내년이 되면 6,500만 원 벌까요? 이분은 분명히 월마다 2, 3억을 벌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4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 조금 넘죠. 한 달하고 반 정도. 코스피랑 코스닥은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설렁설렁 하셨어요, 주식을. 설렁 막 다 직장인이라서 바빠가지고 다 보진 못했고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42%, 43% 수익이 났다는 거죠. 1억 중에서 4,300만 원. 근데 이분이 주식을 한 지가 뭐 오래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는 1,000만 원을 하고 있지만 뭐 월 2천만 원, 3천만 원부터 버시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월 억대를 도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또 증명해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런 멘트를 사실 이 증권방송에 오면은 사실 함부로 못해요, 전문가들도. 근데 저는 하죠. 왜 그럴겠어요? 증명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결국 증명을 해야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요즘에 수익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뭐 그러면은 이런 히든 종목들은 뭐 방송에서만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실제 제가 제 교육방에서 직접 다 발로 뛰어가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수익 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월 23일 날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종목이 어느덧 한 74%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근데 최근이 중요한 거죠. 1월 달은 너무 예전이잖아요. 거의 뭐 조선시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14일,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32% 정도 수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나와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부터는 한 7.53%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HI 같은 경우에도 5월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었죠. 이번 달. 이 종목은 46%. 한 2, 3주 동안. 그리고 뭐 오가노이드랑 라우로보틱스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은 각각 15에서 31%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요. APR도 흐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4x4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좀 주력으로 매매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2번 가량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거는 한 올해 1월 달에 언급드렸던 거는 이 구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수익이 났다는 소리예요. 한 20에서 30% 수익이 바로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했는데 사실 그러면 이때는 너는 그럼 들고 있었느냐? 전혀 안 들고 있었어요. 한 주도 안 들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진입을 했었죠. 네,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그래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셨는지 다 큰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제자분들의 매매 타점을 보시면은 여기서 사죠. 사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매도하고 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너는 안 들고 있느냐? 아, 힘들잖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종목을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며칠 뒤에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게 크거든요. 27,500원에서 2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저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다 가지고 여기서 내려왔다 여기서 팔겠죠, 저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본전 심리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한 마이너스 20% 물려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피하고 이런 구간도 다 피하고 이런 데서 시세 알곡만 챙기는 게 제 매매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보려면은 심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누구든지 수익을 못 본다라고 해요.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런 데서 들어가니까 심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저 윤사모엘과 함께 하시면은 수익이 편하게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BHI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런 데서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네, 매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죠. 시초가 진입하셔라. 그리고 와서 46% 수익. 바로 뭐 없잖아요. 네, 손절 한 여기 이런 데 잡았겠죠, 제가. 손절 이런 데 잡거나 뭐 이런 데 잡거나 그랬겠죠. 근데 바로 올라가잖아요.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보시면은 나우로보틱스는 다음날 한 10% 올라갔고요. 이거 만약에 버텼다, 이 음봉 버텼다라고 하면은 네, 32% 수익. 자,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네, 다음날 음봉이 나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좀 힘들었을 거예요. 유독 다른 분들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래서 기뻐하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음봉 하나조차도 좀 힘들어하죠. 근데 어쨌든 버텼다. 네, 15% 수익. 저는 이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모든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 또한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렸고 이번 주에도 공략을 도와드려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가져다 드렸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상따의 천재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4월달, 5월달 초까지 슈퍼 상따장이었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뭐 상한가만 가면은 또 갭도 잘 뜨고 그런 장시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4x4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초가에서 진입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그다음에 3거래일 만에 75%.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당연히 수익이 크게 났었죠.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아마 여러분들 이 증권방송 전문가들 중에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가지고 뭐 다음날 팔겠죠, 이런 데서. 네, 이 정도만 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네,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양봉 매매를 통해서 38선 돌파할 때 상따, 추가, 매도, 상따, 매도, 다시 상따, 매도. 4거래일 만에 16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되냐? 계좌가 돈복사가 되죠. 네, 돈복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방식, 뭐 천천히 가는 종목 아니면은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럼 뭐 하신다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로 계좌 퀀텀 점프 제대로 한번 일어나보고 싶다. 나도 한번 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돈 복사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나 그냥 회사 뭐 300, 500만 원 받고 월 300, 500만 원 벌고 다니는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어디 가서 월 5천만 원, 6천만 원 벌겠냐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강남에서 아파트를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차를 벤틀리나 포르쉐로 바꿨다 그러고 너무 좋대. 행복하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 약간 아니면은 어떤 편견만 버린다. 생각보다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거든요. 안전하고
이 종목들에서 놀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크게 줍니다. 여기서 뭐 손절이 한번 나갈지언정 나중에는 더 크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치열하게 아니면 좀 절박하게 정말 월천 그리고 월 억대로 가서 한번 계좌 퀀텀 점프 한번 이뤄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섬혜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 시세 알곡만 챙기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수익을 많이 주셨는데 또 매수 사인을 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뒤에 저항은 한 어느 정도 보시나요? 딱 거기가 저항이에요. 아, 45,000원에서 5만 원. 네, 5만 원 선, 딱 45,000원에서 5만 원 선이 저항인데 네. 거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한번 좀 다음 주 정도에는 좀 크게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보통 흡성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돈이 막 쏠리는 거 그런 게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도 호재가 나와버렸죠. 제가 사실 이번 주 뭐 월요일에도 다 타 방송 가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막 히든 종목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경제 와가지고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번에 좀 제가 좋게 바라본 이유, 좋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원전 SMR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스토리가 굉장히 좀 신선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I 전력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됨에 따라서 발전 가스터빈이 부족을 하고 글로벌 가스터빈 제조사 생산 캐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은 캐파를 증설해서 여기에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 평균 시총은 80조에서 100조인데 지금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조에서 27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올라갈 룸은 굉장히 많다라는 어떤 주장을 펼쳤었죠, 제가 수요일에. 그런데 오늘은 또 트럼프가 SMR 확대 행정명령을 초읽기하겠다. 내일 정도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번에 뭐 하나오션도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조선에 이어서 이것도 떠먹여주는 거죠, 그냥. 네, 트럼프가 떠먹여주겠다,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제가 45,000원, 뭐 5만 원 선을 일단 목표 주가로 잡긴 했는데 1차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23년도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코프로가 가면은 다른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은 그 다른 종목들을 팔고 에코프로로 들어온다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되면은 단기 고점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한번 장대 한번 딱 쏟고 나서 단기 고점이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쉬고 다시 올라가긴 했었죠. 근데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조금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항공 엔진, 가스터빈이죠. 예, 이거를 신규로 지정을 했었다.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이 가스터빈 이제 항공 엔진을 신규 지정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 기업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1, 2월 달에 많이 시세가 나왔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사이에 못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육방에서도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글로벌 가스터빈 대장주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80조에서 100조 원 사이예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또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장중에 거의 한 8, 9%까지 왔다가 6%, 6, 7% 마감하긴 했는데 그 정도 따라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EV도 현재 종고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이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종가 베팅 차트인데 무조건. 네, 참고하세요. 네, 이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지메스 에너지는 독일 종목입니다. 독일 종목인데 이쁘죠? 네, 종고점 돌파하고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80조에서 100조인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26조, 27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종목들 따라가야 되고 이 종목들은 근데 수주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4군데밖에 없어요. 네, 이 세 기업과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논리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섰다라는 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앞에. 근데 거기다가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아마 오클로라는 종목이 플러스 한 20% 이상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이 오클로 같은 경우는 SMR 기업이죠. 얘네들은 SMR, 얘도 뉴스케일 파워드 SMR.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다만 종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물론 원전 영향은 오늘 있었고 사실 근데 그 사이에 갔던 거는 가스터빈으로 간 거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호재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스터빈이 창이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한 그 SMR은 칼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의 호재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보면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하나오션이나 차트가 3만 원대짜리, 4만 원대짜리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반드시 간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아무튼 반드시 가게 되어 있죠. 거의 윤사무엘이 찍었다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정말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실제 제 제자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이런 시세 없는 구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프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제 제자분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는 절대 못 참아요. 그래서 좀 얍삽하게 시세가 있는 곳에서만 아주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는 저는 웬만한 시장에서 항상 주도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가면은 23년도 에코프로가 주도했을 때는 제가 그 종목을 20만 원대부터 150만 원대까지 거의 150번을 공략을 했었거든요. 한미반도체가 갈 때는 한미반도체만 공략을 했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갈 때는 알테오젠만 공략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하나오션이 시장을 주도했었죠.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요. 자,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이 모든 상승 파동 제가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매일 사고 팔고를 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종목 가지고 한 10억 이상을 벌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거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월천하신 분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제 교육방에. 정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또 제 제자분들이 되면은 와 작년에는 1,000만 원 벌던 분들이 지금은 8천만 원 1억을 찍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런 데서 노니까요. 이런 데서 치고받고 매일 싸우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강남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뭐 시골 땅 사면은 여러분들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자산이 안 커지잖아요. 근데 강남으로 가라.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강남은 어디입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하나오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남이잖아요. 이런 데서 매일 치고받고 하니까 이 사람들 계속해서 배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움직일 때 이런 데서 매매했다고 해봅시다. 계좌 커졌겠습니까? 안 커져요. 절대 안 커져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도 30만 원대부터 86만 원, 90만 원대까지 매일 사고 팔잖아요. 매일 징그럽게 사고 팝니다. 네, 정말 징그럽게 사고 팔아요. 유상증자 받았다. 여기는 하필이면 또 종목이 없어. 한 주도 안 들고 있어. 저점에서 잡아. 또 팔아. 이렇게 해서 매도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레인보우 16만 원대부터 43만 원대까지 매일 사고 팔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매일 반복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4만 5천 원, 뭐 5만 원 가면은 어느 정도는 눌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6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눌렸다가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은 또 가는 시점에서는 또 누가 먼저 또 잡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망이라는 거 주식의 전망이라는 것과 매매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야 전망은 이렇게 봐. 트럼프가 들어가가지고 트럼프가 뭐 조선 밀어준대. 원전 밀어준대. 자 이거는 재료죠. 전망. 하지만 매매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밸런스 있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올 거예요. 다른 종목들 팔아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들어올 겁니다, 돈이.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또 포모가 엄청 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변동성이 엄청 생길 겁니다. 아래 위로 흔드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1분기에 하나오션 놓쳤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쳤다. 뭐 하나 에어로 놓쳤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도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 알곡만 제대로 수익 내가지고 계좌 컨텀 죄송합니다. 제가 몸살이 있어서요. 네, 계좌 컨텀 점프 한번 이뤄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살이 날 정도로 매일 종목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력 포인트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다음 주에 수급이 집중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시세의 알곡만 챙기시려면 샀다 팔았다 그 타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그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이 장중에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우리기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우리기술 오늘 한 8% 정도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익이 났으니까 떠나보내자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얘는 더 갈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은 더 갈 것 같은데 다만 어떤 구조적인 차트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험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있다고 하면요.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좀 넘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뒤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를 보시면은 15년도, 1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 10년간의 박스권 자리가 있었죠. 이렇게 이 10년간의 박스권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네들이 약간 이거는 메이저고요. 그러니까 메이저 저항이라고 하죠. 이거는 메이저 저항. 여기는 마이너 저항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뚫어내니까 저는 이제 45,000원까지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45,000원, 55,000원 여기 어느 순간까지는 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딱 뚫어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바로 45,000원, 5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데서 이렇게 가면은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차트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증명이 되겠죠.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는요. 근데 저는 거의 다 맞춰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년간의 박스권이라는 거죠. 10년간의 박스권. 이 박스권을 뚫어냈다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시원하게 다음 레벨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네, 여기서는 지지고 복구했지만 여기를 뚫어내면은 그런 거죠. 자, 사람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에요. 여기가 한 뭐 3층, 여기가 4층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로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단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뭐 천장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장을 뚫었어. 근데 맞고 떨어지는 거야. 천장을 뚫었는데 또 맞고 떨어져. 이 원리예요. 근데 뚫으니까 바로 2층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자, 2층에서 멈칫하다가 여기를 또 뚫어주면은 또 3층까지 가겠죠. 이 계단씩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 차트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왜 간망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이점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심은 가스 터빈과 원전이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지만 우리 기술은 SMR만 있죠. 그래서 물론 오늘 트럼프가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기대감 그래서 오는 24일 내일이죠. 예. 근데 또 반대로 트럼프는 IRA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한다면서 오늘 뭐 태양광이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변동성이 나왔다. 그런 건 정말 좋았죠. 테마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탈원전 상징이던 유럽이 이제 판을 뒤집었죠. 공급 안정성 문제. 제가 이거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 원래는 친환경으로 갔었는데 친환경이 공급이 불안정하게 가니까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이탈리아나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원전 부활을 계획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SMR 같은 경우에는 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한 20년, 27, 28, 30 약간 시간이 남았어요. 보통은 30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AI다. AI.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파급력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티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물론 묵직하죠. 야, 나는 좀 가벼운 종목으로 할래.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큰 돈들이 많이 저를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두산 에너빌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글로벌, 빅테이크, 데이터 센터발, 가스터빈, 쇼티지. 공급은 제한이 되고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 결국 AI 때문이다.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만약에 좋게 나와봐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어떤 AI 인프라 쪽으로는 또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이 오늘 대장을 했었어요. 개장하자마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그 중에서도 얘가 대장을 했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했던 거고. 하지만 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얘가 한 4등주, 5등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 제자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얘가 왜 1등주 대장주였는데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대장을 하다가 밀린 이유. 일봉상 두터 매물대. 이거 다 매물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다 매물대예요. 매물대입니다. 자, 여기도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터졌어요. 보이시죠? 거래량 만만치 않죠, 여기. 그리고 여기는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 정도 거래량,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여기를 한 번에 뚫는 건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아마 4천억 정도 돼요. 4천억. 근데 여기 회사의 대주주가 7%밖에 안 들고 있어요. 7%.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9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이 조그만한 게 가격은 2,500원밖에 안 하는데 조그만한 게 엄청 무거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매매를 들어갔었죠. 아침에 9시 20분에 2,380원 네, 이렇게 제가 가격을 제시해 드렸고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비중을 안 실었던 이유가 이 종목이 거래량은 많이 터지는데 원래부터 무거웠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앞에 거래량 그 매물대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수익 줄 때 한 여기가 한 4%, 5%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고 다 팔았어요. 물론 1시간 만에 한 7, 8% 급등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에너토크에도 밀리고 에너토크는 시가총액이 700억인가 그러죠. 근데 얘는 4천억. 한택도 은근히 가벼워요. 예. 한신기계, 수산 인더스트리는 얘는 품절주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좀 높은 시가총액과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다고 하는 게 얘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여기 뚫어주면은 또 좋겠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도 매물대가 월봉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신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얘가 대장할 때는 얘를 해야 되겠지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좀 더 심신의 안정.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차를 탈 때도 편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벤츠 타다가 갑자기 뭐 차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뭐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벤츠를 타라 이거예요. 마이바흐를 타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오늘 정말 오랜만에 테마다운 테마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원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 종목도 제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 교육방에 한 5,000분 넘게 계시는데 모든 분들한테 다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이 되었든 가스터빈이 되었든 정말 나도 이런 종목들 안에서 돈 복사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기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나 매물대가 너무 두텁고 우리에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니 우리 기술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달바 글로벌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잖아요. 네. 네, 어제 저점을 전문가님이 찍으셨다라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저점에서 잡았어요. 예, 매수하라고 했었고. 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떤 스토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랑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라 그러면은 APR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APR이 최근에 흐름도 좋았고 시가총액이나 아니면은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APR도 고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거의 매출 영업이익이 2배로 뛴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화장품 섹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조선이나 이런 걸 많이 보겠지만 화장품 쪽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APR이나 이런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APR 대비해서는 훨씬 저렴해요.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때요. 근데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했으니까 유통 가능 주식 합계가 31.75%니까 품절주 효과도 있고 다만 1개월 차, 6개월 차에는 그 락업 물량이 풀리니까 조금 주의하자 그 정도. 하지만 지금 상장 이틀 차인데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규주 하는 어떤 매력이 그거잖아요. 약간 품절주 효과라는 거, 가볍다라는 거. 시가총액은 무겁지만 좀 시총 대비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볍다. 근데 APR 같은 경우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APR이 비교를 해야 된다. APR이 시가총액이 한 4조 3천억 원. 어제 기준으로 달바 글로벌이 시총이 1조 3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 10%, 12% 갔으니까 한 1조 4천억에서 5천억 사이가 됐겠네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조까지는 무난하다. 시가총액이. 이 APR은 24년도 매출액이 7,200억에 영업이익이 1,230억. 근데 올해 1분기가 또 말도 안 되게 잘 나와버렸죠. 근데 달바 글로벌도 찾아보니까 올해 1분기가 또 말도 안 되게 그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3,100억 원, 영업이익은 600억 원. 그러니까 딱 그 APR이랑 비교했을 때 APR이 2, 그다음에 달바 글로벌이 1인 거예요. 딱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러면은 얘네가 4조 3천억이니까 얘는 달바 글로벌은 최소 2조 1천억 원을 가야죠.
2조 1천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가야죠. 근데 지금 1조 3천억이었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1조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지만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오늘 일봉을 보면 뭐 별게 없어요. 이틀 차니까요. 근데 뭐 양봉 이쁘죠? 네, 상승 장악형이죠. 네, 전일 음봉을 감쌌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은 근데 또 떨어지는 게 되게 이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는 내가 또 자신 있는 게 또 패턴 매매잖아요. 아 이런 데서 1차, 이런 데서 2차 받으면 되지. 1차, 2차. 그래서 어제 그냥 이런 데 줄 때 한 3, 4%에서 매도. 그리고 뭐 일부 물량 들고 있었더라고요. 시간에서 어제 또 한 3% 올라갔으니까. 뭐 이런 데서 매도했으면 잘한 거겠죠. 근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만약에라도 이런 저점과 저점, 이런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트렌드를 돌파를 하면은 저는 매수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수했어요. 네, 여기 돌파할 때 매수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적어 보여도 한 4, 5%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횡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거의 한 장 끝나기 전에 1분봉에 한 100억 터졌을 거예요. 아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위로 올라갔을 거거든요. 뭐 검색기에 다 뜨고 그랬을 건데 그거 제가 막 선빵을 쳤었죠. 전국에서 선빵. 네, 여기서 선빵을 제가 날렸습니다. 여기서. 네, 그러면서 빡 쳤죠. 그러면서 시간에서 넥스에서 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저는 이 종목은 13만 원까지는 일단은 사이클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려줬고 이렇게 갔으니까 얘는 13만 원까지는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바글로벌은 오늘 종가 베팅까지 제가 또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달바글로벌에서 또 좀 돈복사 제대로 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핵심은 결국엔 APR인데 APR이 지금 화장품 섹터를 이끌어주고 있고 그런 시점에 얘가 상장을 했는데 뭐 아니면은 이제 시가총액이나 아니면은 어떤 매출액 봤을 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교 가능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도 신규주로 제대로 한번 돈 복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종목 추천도 잘 하시지만 저점과 고점을 잘 잡아내신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신규 매매하실 때 저점과 고점 잘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정말 돌파 매매 잘 하시잖아요. 근데 돌파 매매를 할 때 이 동물적인 감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동물적인 감각은 어떻게 기르나요? 일단은 어떤 주식을 봤을 때 뭐 수급, 재료, 차트 다 잘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선수들이 어떤 종목 보는지 다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요. 채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공만 골라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 압축을 잘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들이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보고 있고 그 타이밍만 맞춰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그 수급주 돌파 매매는 보통 이제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이제 재차 상승할 때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돌파될 때 저도 같이 이제 쳐서 올리는데 동참을 하는 건데 사실 원리는 되게 또 쉬워요. 원리는 쉬운데 직접 매매를 하면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폭발적인 상승률이 나오긴 하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5월 19일 날 이면원 시야를 지금 5,000분이 계시는 그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히든 종목 여기 히든 종목 아니라 그 교육방에서 공략주로 이렇게 했는데 오전 9시 24분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네, 32분 만에 30% 수익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월 9일 원일 TNI.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상승하고 눌렸다가 네, 재차 상승할 때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도 되고요. 저는 조금 늦게 봐가지고 여기서 잡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6분 만에 32% 상승.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수익 나잖아요. 6분 만에 32% 수익 나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저와 함께 하시는 저랑 한 70대, 80대 뭐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기뻤던 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켓헬스케어. 이거는 좀 너튜브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교육방에서 여기서 공략 들어갔고요. 이게 4% 수익이에요. 이러면서 돌아 나갈 때 다시 공략. 그리고 나서 당일 매수 이후에 21% 상한가.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이걸 제대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 원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돈 복사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A급이 될 수 있는 그 종목 뭘까요? 일단은 저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더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기준봉을 뽑아줬으면 더 이제 A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단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수급 유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거의 8거래일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뉴욕 증시를 살펴보니까 퍼포먼스가 지금 한전이 가장 잘 나오고 있어요. 뉴욕 증시에도 한전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매수세를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최근에 한국전력이 작년 영업이익이 8조 3천억이 나오면서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고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8천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약 189% 상승했습니다.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지금 어렵잖아요. 뭐 경기 침체다 뭐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대선 후보들의 중장기 전기 요금 인상, 그다음에 이 회사도 원전 확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떤 기대감 모멘텀으로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도 예전에 시가총액이 1등했던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한국전력 수급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끝도 없어요. 내려보면 더 사고 있어요. 밑에서도. 기관 꾸준히 사고 있죠. 연기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잘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시세의 연속성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반에서도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올라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 이런 데가 좀 두터운 매물대였거든요. 3만 원짜리가. 근데 오늘 3만 원짜리를 또 뚫어줬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다음 주는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이런 데가 또 좀 저항 자리예요. 일단은 뭐 최종적으로 한 8만 4천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또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일자 목표 주가는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만약에라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음봉이 한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부터 만약에 월요일 음봉이 나왔을 때는 거기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는 36,000원, 2차는 4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8,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급이 될 수 있는 그 종목 바로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재료도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를 통해 보더라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